재난을 극복한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차원의 복구를 넘어선 사회, 경제, 심리적 회복이 동반돼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우리 고성군의 경남 63번 확진자도 음성으로 나와 이제 고성은 한 분의 확진자도 없는 청정지역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감염 후 국내 유입이란 새로운 변수가 생겼고 타 시군에서는 지역사회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등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상과 경제가 멈추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국무총리의 담화와 23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언론 브리핑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2주간 운영 자제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에는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점검도 병행하겠습니다. 다만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명령으로 집회, 집합을 금지하겠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국민께서도 향후 2주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4월 6일 학교 개학과 맞물려 사전에 학교에 대한 방역, 열화상 카메라 채용기, 그리고 식사 시 거리두기와 칸막이 설치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도 교육청과 언론에서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의 방역 시계를 4월 6일 초중고 학교 개학일로 맞춰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성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경 예산 11조 7천억 원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도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추가 경정 예산을 5,017억을 정액 편성하고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에 1,600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합니다. 이에 우리 군도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군민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남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지원 등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으로 각 계층별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성형 경제위기 극복 정책을 우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무너진 민생경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긴급히 지원할 규모는 약 159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예산 편성으로 지원할 규모는 국비 20억여 원, 도비 14억여 원을 포함한 총 148억 원이며 세금 감면, 성금 등 비예산 지원은 약 11억 1천여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긴급재난소득 지원입니다. 먼저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은 중위소득 51%에서 100% 이하, 총 1977세대의 세대별 30만 원에서 50만 원 차등 지급합니다. 1, 2인 세대 30만 원, 3, 4인 세대 40만 원, 5인 이상 세대 50만 원씩 총 29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고 지원 세대 증가 등으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지원입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100% 초과 전 국민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번 지원은 군의회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에서 제대로 챙겨내지 못한 부분을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힘든데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하셨으며 경남 최초로 추진합니다. 총 1,374세대에 대하여 세대별로 차등 지원하며 1, 2인 세대 30만 원, 3, 4인 세대 40만 원, 5, 6인 세대 50만 원씩 총 27억 7,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둘째, 계층별 소외됨 없는 생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위소득 50%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총 3,296세대의 세대별 가구원 수에 따라서 40만 원에서 최대 194만 원 차등 지급하며 소요사업비 총 14억 원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대상자 지원입니다. 간내 만 7세 미만 아동 총 133세대 1인당 총 4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6억 6,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청년 실직자 긴급 생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인 2020년 1월 20일 이후 실직하고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39세 청년 35분에게 1인당 총 100만 원을 2개월에 나누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최대 피해 소상공인에게 3대 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무담보, 무이자로 간내 250개소의 신용대출로 지원하며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130개소에 200만 원씩 지원하고 코로나 피해 업체에 우선적으로 임대료 지원 사업을 200개소에 5개월간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확대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정액 발행하고 10% 특별 할인 기간을 7월까지 연장합니다. 그리고 구매 한도액을 당초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정액하는 등 고성사랑 상품권 활성화 사업비를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분 재산세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입니다. 착한 임대 건물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인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한 감면 사업으로 감면 규모는 재산세 5,5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5억 3,200만 원 정도, 총 5억 8,7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 긴급 추경 편성을 위해 협조해 주신 박용삼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불어줄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협력해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군정 주요 현안 추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이 항공기 부품 생산 공장 건립 관련입니다. 총 413명의 근로자 중 274명에 대해 고성의 인재를 우선 채용할 예정이며 올해 4월부터 단계별 채용 공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성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성군에서는 직접 경영 전반에 대한 회계 내용을 점검했고 시장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새로운 고성시장의 변화된 모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 등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위해 공무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청을 비롯한 5곳의 구내식당을 2월 24일부터 전면 운영 중단하여 외부 식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유관기관 등과 함께 월 4회 전통시장 합동장보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15%인 1억여 원을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며 또한 성과 상여금 중 총 7,200만 원의 상당을 고성사랑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팔로가 막힌 하회농가 돕기를 위한 고성은 지금 꽃을 안는 중 캠페인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쉼표 하나 캠페인 등 소비 촉진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에 재정의 60%인 2,139억 원을 신속 집행하여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일부터 우리군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의 참여로 면마스크 5,800장을 손수 제작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보급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국민께서 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대지 저금통부터 마스크 등 현물까지 따뜻한 국민의 마음이 착한 기부라는 이름으로 긴 기부 행렬을 이루어져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착한 기부는 모두 110건, 2억 7,600만 원 상당이 모였습니다.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 피해 주민, 피해업주 등에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돈이 남아도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 사용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군은 도로 하나 개설하지 못하더라도 생계절벽에 직면한 국민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군수도, 군의회도, 행정도, 예산도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비를 맞고 우산을 펼치기 전에 서로에게 내미는 손바닥 우산으로 한두 방울의 비를 피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누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의회와 같이 협력하여 강력한 민생대책 추진으로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성군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많다.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MBC 부장부장인데요. 예. 사실 이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언제 지원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굳이 경남도하고 같은 모형을 하시는 이유와 예. 언제쯤 이게 실제 그 국민들에게 지급될 건지 예상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이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경남도 의회가 아마 추경을 4월 1일 날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4월 1일 이후에 바로 하는 것으로 의회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했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군의회와 사전에 소통하고 의논했던 부분이고 특히 이제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경남도에서는 51%부터 100% 중위계층 이렇게 지원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 아마 11,000세대 2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도비와 군비가 5대5 매칭 사업으로 되는데 그럼 실제로 101% 이상의 국민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똑같은 고통을 받는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제안을 의원님들이 저희들 행정에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 행정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지적해 줬고 그 안을 그대로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1% 이상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1,300세대 정도 됩니다. 27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원포인트 추경으로 예산 군의에서 편성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5,8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하면은 전체적으로 한 77억 예산 정도를 지원하고 한 사람당 15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저희들은 이제 4월 초나 중순 정도 이전에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성형 긴급 재난소득 지원하는 부분에서 예. 선불 카드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 선불 카드는 그러면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 대부분 전체적으로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대체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3개월 안에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역에서만 쓸 수 있고 이제 3개월 안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다 되어 있죠. 이미 이제 고성군은 고성사랑 상품권을 이전부터 시행해 왔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무런 문제는 없고, 근데 이제 조폐공사에서 고성사랑 상품권을 이렇게 발행할 여력이 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고성사랑 상품권에 저희들이 표시를 해서 3개월 이내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불 카드 잠정하는 부분은 병행해서 예, 병행해서 예. 동의를 받습니다. 예. 정부에서 국민 1인당 100만 원 지급하는 그 안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정부에서 지급을 한다면 예. 고성군이 지금 가려고 하는 이거 중복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비용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그 추가로 지급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는 51%부터 100%까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50% 이하도 이렇게 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져 있는 사각지대가 101% 이상인 부분이라 그 부분을 저희들 예산으로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성형이라고 저희 보는 거죠. 예, 예, 예. 예. 51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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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지원되는 돈이 예. 이제 제 생각이면 저는 이제 국가에서 그것을 언제 준비해서 언제 집행할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당장 우리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먼저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 또한 도에서는 준비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지역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급을 하고 국가에서 51조 예산으로 1인당 100만 원 지급하면 또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복이 가능하다 봅니다. 우리가 정부가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만 믿고 계속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다라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존재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의회에서 최초로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또한 우리 고성 군민들이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의회와 언론에서 다 지급하고 준비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먼저 진행했던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으로 지원받더라도 그것은 국민들이 혜택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그 우리 그 고성형 긴급 재난소득이라든지 경남형 긴급 재난소득 이 부분 수급자들 예. 대상이 지금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대상하고 아동수당 대상자. 예. 그럼 그 국비가 언제 지원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갭은 어떻게 커버합니까? 지금 당분간은 지금 지원 대상이 제로될 테니까 예. 국비가 빨리 편성돼서 그게 지원되는 게 괜찮은데 예. 만약 그게 주계일전 시간이 이렇게 조금 딜레이돼서 한 5월이나 이러면 또 한 2개월, 1, 2개월에 갭이 될 것 같은데 예. 그건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보전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7세 미만인 거죠. 전액 이렇게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고성 같은 경우는 1233세대 정도 이렇게 되고 6억 6,800만 원 정도 아마 예산이 그렇게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 같은 경우는 3,296세대 14억 정도 전액 이렇게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경남도에 사는 것은 51%부터 100% 가지고 저희들은 101% 이상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를 빨리 추경 편성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다른 부분들 또한 저는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 시기에 빨리 지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다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의회와 상생 의논해서 발빠르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행정의 가장 큰 문제나 병폐 중에 한 부분은 이전에 해왔지 않았던 일들은 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이전에 해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먼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먼저 준비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올바른 지방정부고 지방자치단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경남도하고 고성형을 똑같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 모델이 제일 좋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 고성군에서 이렇게 메꿔 나가는 과정 또한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주경 승인을 위한 외는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과는 그제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접촉했고 의논했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4월 1일 날 도의회 추경 통과가 되면 저희들도 발빠르게 바로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의논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좀 기분이 좋았던 부분들은 저희들은 이제 도의 51%부터 100% 중위소득까지만 고려를 하면서 그 외 다른 쪽도 고민을 했지만 101% 이상 중위소득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갔을 때 의원님들 대부분이 다 어렵고 힘든데 왜 이 사람들은 빼냐라고 해서 그는 의원님들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하는 과정, 그렇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고성 같은 경우는 25,800세대 정도 되고 5만 3천 명의 국민들이지만은 실제로 77억 정도 지원이 된다라고 보면 1인당 15만 원 정도씩은 돌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4월 1일 이후에 발빠르게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일단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주고 내년에서 상위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감수하자 이런 쪽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런 안을 같이 검토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부자들에게도 돈을 준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시기는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별하는 과정까지 들어가는 경비나 시간들이 또 너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고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의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한다라고 해서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는 이제 다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마찬가지 101% 정도 지원을 하면 저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지원 대상이 되면 저는 신청 자체를 안 할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또 성금으로 내고 사회 기타 가는 이런 것으로 갈 건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할 건데 저보다 월급도 많이 받으시는 저 서 계시는 저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보다 월급도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경제적인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경비 다 없애버리고 낙인도 찍힐 필요도 없고 사각지대도 존재하지 않는 모두가 다 보편적 복지 속에서 혜택을 받는 고성군을 만드는 것. 이 과정에 이재명 지사나 김경수 지사의 생각이 저와 같은지 같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체장으로서 우리 고성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과 논의하고 의원들과 의논해서 최종적으로 이 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과정에 의원님들의 동의나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으면 이 기자회견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같이 서서 기자회견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제안도 드렸던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님들은 좋은 안은 주시고 여기 브리핑하는 것은 군수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자리에 서서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복잡해서 그런데 그럼 이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면 전체 우리 고성군 가구의 몇 %가 해당되는 전체답니다. 우리 고성군 가구가 25,800세대, 25,900세대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걸 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모든 세대에 그리고 1인당 15만 원씩 다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각지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국비 지원 대상만 이번 지원에서는 빠지는 거죠. 예.
실제로 국가나 도가 있는 가정에 그쪽에서 결정하고 준비했던 내용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도나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그 빠져있는 부분을 군에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챙겨주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나 국가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MBC 잘 듣고 있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다른 시군들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어원들과 언론이 돼서 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경남도민들이나 지역민들에게 빨리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경제의 선순환 속에서 전부 다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역 또한 철저히 하도록 하고. 대략 뭐 다 된 것 같다, 그죠? 예. 카드하고 보통 사람 상품권 병행하는데 스포카드는 받는 쪽에서는 수수료 내야 돼요. 아, 수수료를 내야 됩니까? 아, 받는 척. 그뭐 선불 카드 뭐 받는 적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지 그는 그뭐 복지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4월, 8월, 5월, 8월 한 달 동안 이제 접수받아서 지금 손목에 조폐공사에서 인쇄가 되지 않습니까? 선불카드인데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선불카드 병행해서 쓰겠다. 선불카드를 쓰게 되면 지금 그 받는 척,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카드 가맹 수수료를 내는 선불카드니까 아니면 단체적으로 좀 면제되는 그 카드. 지금 저희들은 지금 면제 쪽으로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그 복지부하고 논의 중에 있고 도에서 그 상하에서 7월달까지 쓰는 걸로 종료하는 걸로 되어 있고,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쓰지 못하도록, 그리고 지역은 그 도내가 아니고 각 시군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면제하는 예, 그런 안으로 걸로 이렇게 하면 되는 진행하는 거죠. 거죠. 예. 그렇죠. 수수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면제가 돼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소상공인도 다그 지원 대상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아마 그래서 저는 뭐 상식적인 선에서 정리 안 되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이렇게 복지부하고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쓸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지금 2천만 원 가지고 도배를 해가지고 지금 그 개발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디테일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또 같이 좀 풀어나가야 될 과정, 도나 복지부나 중앙과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는 별로 뭐 고려하지는 않고 있고, 굵직굵직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치고 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게 경남 전체를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는 지금 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그 안은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교수님 발표하신 거 보면. 예, 실제로 보면 아마 저희들은 2월 24일부터 이제 구내 식당과 이 사업소 쪽의 식당들을 전부 다 그냥 운영 중단을 해버렸던 겁니다.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점심시간도 30분 더 할애하면서 710명의 공무원들과 공무직 200명, 900명 이상의 공무직 공무원들이 고성군 전체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이래 먹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그 청사 부근의 식당만 가지 말고 고성군 전역에 갈 수 있도록 해서 점심시간도 30분 더 할애했던 경우고요.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점심 때마다 또 이렇게 실가별로 같이 또 저희들도 식사도 하고 하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른 자치단체, 자치단체 일을 보니까 예. 지금 이제 사회적 격리를 좀 디테일하게 하는 차원에서 전 공무원들의 동선을 하루 동선을 일단 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데, 이게 이제 고성군하고는 좀 이게 전혀 이 분위기가 맞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 저는 이제 단체장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나름대로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니까 그런 발상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의 상황 속에서 공조직인 공무원이 무너지면 국민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산부는 아예 출근을 하지 않게끔도 했고, 그리고 경무에 시달리는 부서나 힘든 사람들은 쉬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가장님들의 정권을 다 준 이런 상황인데, 공무원들만 계속 압박한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더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아이디어를 내게끔 만들면서 고민하고 논의를 해야지, 압박할 수 있는 단위가 공무원들이라고 자기 부하 직원들이라고 그쪽에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때 공무원들에게 시키지 말고 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단체장이 해야 될 일이지, 어려운 일은 단체장은 빠지고 쉬운 일만 나서서 얼굴 알리기만 하는 것은 옛날의 단체장들이 하는 것이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요지의 답변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공무원들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통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동이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공무원들은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기사 열심히 적으십시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